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생태 통합 프로젝트, 생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13강이에요. 이번 주제는 해녀입니다. 자, 교재는 구승주 유아교육 철학 입각한 생태 통합 프로젝트 신정 출판사 2013년에 저와 우리 연구 교수님들 같이 저서를 했던 것입니다. 자, 해녀 프로젝트는 대상 연령이 만 5세고요. 서귀포에 있는 서울어린이집에서 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그 원장님들 열심히 잘 하셨는데 우리 육지에서 뭐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어서 저는 아주 이제 이 전시하면서 재밌었어요. 자, 우리 주제 선정 이유, 자, 제주 아쿠아 플라넷으로 여행을 견학을 간 유아들이 제주 해녀가 수족관 안에서 전복을 따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그러니까 지역 특성으로 해녀를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바다 생물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 있어서 여름과 잘 맞는 주제라 생각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대요. 여름철에 이제 그 해녀를 이제 많이 볼 수 있고 또 해녀가 이제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또 이제 그 순비 소리를 이제 여기 그 넣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물속에서 이제 오래 참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숨을 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다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주도의 특색 있는 해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수정하게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하는 이 주제는 해녀지만 생태예요. 해녀가 이제 잡는 이런 것들이 바다 생태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어필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원 연계도 그렇고, 가정 연계도 그렇고, 지역사회 연계도 그렇고, 또 이제 교육적으로도 이게 통합을 다 풀 수 있다는 거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 경험 나누기 보겠습니다. 자, 해녀들은 바다에서 어떻게 숨을 쉬나요? 이제 이게 아이들이 궁금한 건데, 이것은 질문 목록에 가야 되니까 굳이 여기 안 써도 되고 선생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이가 세운교에서 조개 잡은 것 굽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조개를 잡아서 이제 구워 먹는 걸 누가 봤나 봐요. 텔레비전에서 해녀가 바다에 있는 것을 봤어요. 해녀가 바다에서 잠수하는 걸 봤어요. 먼저 다 봤다는 것이고요. 도희는 해녀들이 배에 타 있었고 현정이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해녀들이 돌 위에 조개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대요. 민성이 우리 성산 할머니가 바다에서 일을 해요. 해녀인가 봐요. 기웅이는 벽에 그려진 해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실물로 안 보고 이제 벽에 있는 걸 간접적인 경험을 했나 봐요. 나은이는 해녀가 그물망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적 있고 또 민재는 해녀들이 이제 오리발 끼고 있는 거 있어서 자, 그러면 왜 오리발을 끼나요? 뭐 이게 이제 질문 목록이 될 거잖아요. 그죠? 해녀들은 왜 큰 그 오리발을 끼고 있나요? 이게 질문 목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 목록을 한쪽으로 생각하고 따로 메모를 하시고 여기에서는 아이들 이전 경험만 적으시면 돼요. 예나는 해녀 손에 캐는 것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 호미 같은 거 그런가 보죠. 해녀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복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는 선생님 질문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윤서는 책에서 해녀들이 굴을 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또 현장에는 해녀 할머니들이 조개 딴 것 바로 먹었어요. 이제 그 해녀 할머니들이 따준 것을 애가 먹어봤나 봐요. 자, 나은이는 해녀 할머니들이 바다 돌 위에서 쉬면서 노래 부르는 걸 들었고 또 해녀복을 본 적이 있고 또 조개 김치찌개를 만들어 준 적이 있대요. 조개 넣고 김치찌개 하면 맛있겠네요. 배 위에 뛰어내리는 거 이제 봤고 바닷가에 있는 해녀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고 해녀들이 쉬는 집을 본 적이 있고 차 타고 가다가 돌로 만들어진 해녀 동상을 본 적이 있대요. 해녀 옷이 검정색이었대요. 큰 물안경을 꼈고 옛날 해녀 옷을 본 적이 있고 자, 해녀는 여자예요. 여자만 하나요? 그래서 질문 목록이 해녀는 여자만 하는 거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예범이는 해녀와 비슷한 스쿠버 다이버를 이제 본 적이 있대요. 예찬이는 엄마가 읽어준 해녀 책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전 경험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전 경험을 아이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다가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기록화를 할 때도 우리 구성주의니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아쿠아룸에서 해녀들이 전복 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렇게 그림으로 표상을 했고요. 자, 그림에다가 선생님이 일일이 이제 기록화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이전 경험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조금 작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1차 받고, 1차 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계속, 그 앞에 관련된 거 얘기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그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 글한 거는 이제 두 번째 또 했을 때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없는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줘서 아이들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근데 뒤에 그 2차로 너무 많이 했네요. 예.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것을 유목화를 했더니 자, 해녀가 사용한 도구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자, 여러분 가장 재밌는 거는요, 음식이에요. 해녀가 이제 그 해산물로 만든 음식 이런 걸 앞으로 쫙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녀가 잡는 해산물 이런 것도 좋죠. 자, 입는 옷, 그 다음에 해녀를 볼 수 있는 곳, 해녀가 사용하는 도구. 저는 뭐 떼와기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이제 이게 다른 거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물망도 있고 건물, 산소통, 미끼, 곡괭이, 호미, 컨테이너 그 박스요. 망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비창, 불턱, 작살, 조락 이러는데 제주도 말이 일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건 걔들만이 알아요. 그러든지 이런 도구를 쓰구나. 그 다음에 해산물을 파는 장소, 마트, 횟집, 수족관, 해녀 횟집, 시장 여기만 있어요. 그 식당에도 팔죠. 식당에서도 이제 그 막 무리 같은 거 하는 집에서는 한쪽에 또 해산물 갖다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해산물을 먹어본 느낌과 맛, 저런 맛이 났대요. 한번 볼까요? 흙맛, 꿀맛, 짠맛, 달콤, 쓴맛, 매운맛. 물컹물컹한 것은 맛이 아니고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느낌을 따로 빼고 맛을 따로 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쫄깃쫄깃한 것도 느낌이고 딱딱한 것도 느낌이고 미끌미끌한 것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을 따로 하고 맛을 따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녀 관련된 소리, 사투리, 순비 소리, 웅웅, 백고등 소리, 찰석찰석, 샤샤, 통통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본 경험들을 쓰는 거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요. 해녀가 부르는 노래들이 저렇게 있나 봐요. 해녀에게 영향을 주는 날씨가 이때 번개, 비, 햇빛, 해일, 바람, 태풍, 눈, 청동 이런 날은 작업하기 힘들죠. 자, 해녀와 관련된 사람들이 저렇게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어부나 등재직이나 뭐 스쿠버 다이버 이제 이런 그런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제 빼셔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 유목할 때 굳이 이제 안 가져와도 괜찮으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요. 해녀가 줄어드는 이유 쓰레기 때문에 기름, 음식물. 지금 이제 바다의 오염이 참 쓰레기하고 기름 이런 게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관련돼 갖고 또 일본에 그런 해일로 인해 갖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선생님이 좀 이야기 나누기 해서 우리가 이제 바다의 생태를 이렇게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업병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일을 못하게 된 거 있고 또 할머니가 이제 고령화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다가 오염이 되니까 뭐 옛날하고 뭐 10년 전하고도 또 많이 틀리죠. 자, 해녀 관련 동시 동화 이런 건 동시 따로 하고 동화 따로 하고요. 이렇게 따로 빼시고 자, 유목하는 활동을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유목화를 저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주제망을 했는데 웹을 짰는데 선생님이 이 웹이 이제 웹이 아니고 막 그냥 확 이렇게 막 몰아서 이렇게 무슨 그래픽 하듯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웹 자체는 거미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미줄 형태로 쫙쫙 펼치는 게 좋은 거예요. 해산물로 만든 음식 가장 많으니까 대칭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쭉쭉 이렇게 이
화살표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쁘게 이렇게 웹 형태로 이렇게 다시 재조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조지망 활동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렇게 그 중심어에다가 이제 소조제까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저렇게 했는데 여기도 선생님이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짜듯이 저렇게 했네요. 그냥 웹 형태로 그냥 펼치는 게 좋아요. 자, 질문 목록표 보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볼 게 저렇게 있었고요. 또 이제 현장 견학 가서 알아볼 거, 책과 인터넷 검사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이제 이 해녀는 가정 연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직업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해녀도 이제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그 전문가를 교실에 이제 초빙해서 이렇게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것을 좀 나눠서 하면 더 좋겠어요, 그죠? 네, 질문 목록 활동하는 거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 목록을 저렇게 했는데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글씨를 좀 쓰기 힘든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하고 저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를 글씨를 써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한 거를 이렇게 그림과 글씨로 이렇게 다 나타나 봤고요. 그 다음에 자원 목록을 보니까 자, 1차적인 자원에서 실물 여러분 보세요. 현재가 사용하는 물건 이렇게 하면은 뭐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가 사용하는 물건에서 유목화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을 옮겨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가 제천 해산물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었던 것들을 유목화 있는 것만 잘 집어넣어도요. 여기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복장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현장 견학 가는 거 이제 어디를 갈 것인지 이거는 실제 볼 수 있는 장소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자원에서는 동화와 정보를 주는 책, 사진, 명화, 동영상, 동요, 음악 감상, 인터넷. 이 자원 목록은 100% 선생님의 이제 역할이고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원을 통해서 이 1차적인 자원, 2차적인 자원을 통해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뭘 주냐면 이 질문 목록을 해결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코러너라 그랬잖아요. 프로젝트의 교사의 역할은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해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아이들 통해서 또 얻을 수도 있고 알 수 있고 또 가정연계 학습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깊이 있게 그 주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해녀라는 이 직업 자체가 하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그 직업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소중하고 지금은 다 소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그 자연 생태가 지금 많이 이제 훼손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오랫동안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해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